어제 얘기에 이어지는 거라서 이거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끊어지긴 했는데 대표 기출 문제 2개 들어있거든요. 근데 둘 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닐 거예요. 특히나 뭐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 4명한테 같은 종류의 사인펜 주는 거니까 같은 공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근데 가족권에 보면 하나 이상이니까 빈 바구니 없어요. 그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나하고 다를 살펴보면 나는 9개 이하라고 제한이 걸려 있다. 그죠? 우리 이거 어제 비슷한 거 있는데 어떻게 하자고 그랬냐면 그냥 주고 10개 이상 되는 경우 찾아서 빼자 그랬다고. 그죠? 그게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 다 조건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어도 한 명은 짝수계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거든.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여사건도 생각하겠죠. 그래서 뭐 전부 다 홀수인 경우 찾아서 빼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겹치는 거 찾아서 다시 도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뭐 그거는 뭐 그 합의 법칙, 뭐지?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대표 기출 문제도 일반항만 찾으시면 끝나죠. 이 이항 정리 전개식에서 일반항 찾아가지고 지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거라서 이것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원이 확률인데 뭐 30쪽에 보시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거, 요게 우리 처음 공부할 때 강조했던 거고, 뭐 시행이라든지 표본 공간이라든지 뭐 근원 사건, 사건 이러는 것들, 이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제일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생각하셔야 될 게 누구였냐면 사건이었다고요. 그죠? 그 사건이 뭐였냐면 부분집합이었다고. 그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지고 생각하시면 헷갈리는 순간이 올 거니까 사건은 항상 부분집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할 거야. 가능한 사건이 몇 가지 있다? 64가지 있다. 6가지가 아니고. 그지? 그 우리가 생각하는 6가지라는 건 뭐예요? 근원 사건의 개수가 6개인 거야. 그지? 그냥 사건이라는 건 부분집합이니까 뭐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뭐 3의 배수가 나올 사건, 5의 약수가 나올 사건, 뭐 7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 이런 거 다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면 6개 넘잖아요. 훨씬 많다고. 그지?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뭐 배반 사건, 여사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32페이지 보시면 확률 얘기 나옵니다. 우리 확통에서 나오는 확률은 크게 3가지 있었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이렇게 3가지 있었고, 다른 건 거의 뭐 볼 거 없고, 수학적 확률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될 녀석인데, 수학적 확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앞에 달려있는 단서.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로 예시를 들었냐면 제비뽑기 가지고 예시를 들었다고요. 당첨제비 3개, 꽝제비 7개 섞여 있는 제비뽑기에서 제비를 하나 뽑았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실제로는 2가지이죠. 당첨이 되거나 꽝이 되거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첨될 확률을 2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안 되는 이유가 뭐다? 근원 사건. 당첨이냐 꽝이냐. 이 2가지가 애초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2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사실은 다 똑같이 생겼을 당첨제비 3개를 다르다고 취급할 거고, 다 똑같이 생겼을 꽝제비 7개도 다르다고 취급을 한 거라고. 그래야 10개의 근원 사건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니까 그 10개 중에 내가 원하는 그 3개다. 이렇게 계산하자고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수학적 확률 이야기였고, 뒤에 가서 보시면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든지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 이런 거 뭐 다 이야기를 했고요. 덧셈 정리에서 나오는 거 하나 딱 더. 기본적으로 덧셈 정리라는 건 그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죠. 합집합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데, 만약에 두 집합이 서로 서면 원소의 개수 셀 때 A랑 B랑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이제 확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일 때, 그땐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만들면 된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은 그 정도고요. 예제 유제 중에 혹시 잘 안 됐거나
질문해야 될 거. 별거 아니지만 유제 2번 같은 건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된다고요. A와는 배반이고 B의 여사건과는 배반이 아닌 사건을 구하세요니까 원소의 개수 찾은 다음에 그걸로 부분집합 만드셔야 돼요. 그죠? 틀렸다 고쳤죠 다? 그럴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 번씩들은 틀리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또 뭐가 있을까? 또 없나요? 없어? 없으면 바로 넘어가고요. 뭐? 안 해도 돼? 저 6번은 그 3번 또는 4번 나오는 확률을 그냥 직접 경우를 세는데 그거 말고 다르게 풀 수 있어요? 세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3번 나오냐 4번 나오냐 할 때 3번 나오냐가 약간 헷갈릴만 하지. 그 3번의 위치가 어디냐인데 3번이 연속해서 나왔으면 양옆에 인접해 있는 건 앞면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 뒤, 그 다음 아무거나. 아니면 거꾸로 앞, 뒤, 아무거나. 아니면 뒤, 앞, 뒤.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손으로 세야 되는 게 귀찮긴 한데 그래도 손으로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뭐 연속한 게 없거나 한 번이거나 두 번인 걸 찾는 것보다야 3번이거나 4번인 걸 찾는 게 훨씬 편하죠. 그죠? 레벨 2 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해보니까 풀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저 끝까지 레벨 2, 레벨 3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다 못 끝낼 것 같아. 이 속도로 가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것들, 풀만한 것들은 그냥 제가 째끼고 넘어갈게요. 근데 1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할 얘기가 있어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전체 경우의 수 세는 건 그닥 어려운 게 아니죠. 뭐 분모에 들어가야 될 건 당연히 4개가 4개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전체 경우는 그냥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F2랑 F3만 고려를 좀 해보면 얘네 두 개만 생각해보면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만 하면 되죠. 그리고 1하고 4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확률 찾으세요 그러면 4의 4제곱분의 4He 곱하기 4의 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요 4의 제곱이라는 걸 약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4의 제곱도 사실은 원래 누구였냐면 4파이 2였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 2, 3, 4가 1, 2, 3, 4한테 갈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F2랑 F3이야. 얘네들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F1이랑 F4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거죠. 니네 마음대로. 그럼 확률을 구할 땐 F1이랑 F4는 굳이 내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잖아. 아무렇게나 해도 돼. 전체 다. 확률로 따지자면 F1과 F4는 확률이 1이라는 소리예요. F2랑 F3만 생각해보면 F2도 1, 2, 3, 4 중에 하나. F2도 1, 2, 3, 4 중에 하나야. 그래서 원래 F2랑 F3만 따지고 봐도 4파이 2가 전체 경우인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4H2인 거고 F1이나 F4는 어디를 가든 상관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전체 사건이니까. 이해되죠? 경우의 수를 셀 땐 당연히 세겠지만 확률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전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2번, 3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내려와서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보자고요. 뭔가 손으로 막 세야겠죠? 그죠? 분류를 해서 좀 세긴 해야겠죠. 그죠? 약간 귀찮긴 하지, 그지? 근데 이제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이 문제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합집합이 1, 2, 3, 4래. 뭐 원소가 4개 있는 건 알겠어. 그리고 나에 보니까 A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대요. 그리고 B도 공집합은 아니래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만족한 애 중에 하필이면 A, B가 서로소인 걸 물어봤거든.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엔 교집합이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A를 2, 3, 4 가지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찾아야 하니까 교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로 분류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생각해보면 A도 있고 B도 있고 이 안에 1, 2, 3, 4를 쓸 건데 여기에 아무도 없는 거 찾으세요거든. 확률로 따졌을 때. 그럼 여기에 누가 있는 거 가지고 보자는 거야. 주머니가 이렇게 3개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들을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소리예요. 여기에 원소 없어도 되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까지 있을 수 있죠. 4개가 있으면 A랑 B랑 같아지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양 옆에 개수를 세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가능한 경우는 몇 개? 몇 개씩 들어가야 돼요. 2개, 2개? 안 돼. A가 더 커야 되니까. 3개, 1개 괜찮죠? 4개, 빵개? 안 돼요. 그러면 B가 공집합이 돼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 교집합이 하나면 원소 3개 남았잖아요. 얘가 더 커야 된다며. 그러니까 요게 2개, 1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겠죠. 또는 3개, 빵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되겠죠. 그럼 요거 A가 요만큼이고 B가 요렇게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잖아. 그죠? 얘는요. 2개 썼으니까 2개 남았고 그 2개가 다 얘한테 가야 말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게 되죠. 그래서 총 5가지 경우가 있구나가 됩니다. 그죠?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요 5가지 경우 중에 요 경우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확률이 5분의 1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 수들을 좀 구해 보셔야겠죠.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여기 이제 원소 3개 골라서 저기다 집어넣고 남는 하나 여기다 넣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는요. 4개 중에 2개 골라서 여기다 넣어야겠죠. 그럼 2개 남았거든. 그 남은 2개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편성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2로 나누잖아요. 그럼 다시 2를 곱해야 돼요. 2, 1, 1이니까 요렇게 미쳤나봐요. 요렇게 조편성을 하고 나서 다시 2를 곱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2로 나누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2로 나누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4개 중에 2개 골라서 여기다 넣을 거고 남는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 넣을 거잖아요. 골라진 녀석은 여기로 갈 거고 남겨진 녀석은 여기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편성이라기보단 뽑아내서 갖다 꽂아 넣을 거기 때문에 뽑힌 녀석과 뽑히지 않은 녀석은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개수가 똑같을 때 예를 들어서 얘는 뭐 43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2개 조로 분할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4C를 2팩으로 나누어야 되지만 얘는 나누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뽑힌 애들은 여기 들어갈 거고 남겨진 애들은 여기에 들어갈 거니까 1, 2가 뽑히는 경우랑 3, 4가 뽑히는 경우는 다른 경우거든요. 이해되죠? 그냥 단순히 조편성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거 분의 요 녀석 이렇게 분자 올라가면 되겠죠. 옆에 가서 이것도 다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5번 하나만 보고 갈까요? 6, 7, 8 다 어려운 건 아니어서 5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다른 건 아니고
뭐 바로 어제 우리 설명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5개의 문자를 임의로 나열할 거래. 그럼 5팩일 텐데 A가 B보다 왼쪽에 있거나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대.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자면 합사건을 물어보는 거다. 그죠? A가 B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이랑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을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걸 빼야겠지. 그럼 A가 B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은 아니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죠? A가 B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는 그죠? A와 B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취급하자 그랬죠. 니네 둘이 줄 선 건 내가 쌩깔 거니까 니네 둘이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눌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A가 B보다 왼쪽에 있대. 그럼 5팩 나누기 2팩. C가 B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도 5팩 나누기 2팩. 두 개 다 만족하면 A, B, C가 순서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서대로니까 5팩 나누기 3팩 되겠다. 그렇죠? 계산은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재미없어서 넘어갈래요? 레벨 3 가자. 이거 다 산수 문제들이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레벨 3 와서 보시면 1번 시간을 드릴 거예요. 풀어볼 시간을. 1번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귀찮고 재미없는 문제. 2번 귀찮은 문제. 3번 이거 빼먹기 쉬운 문제. 셋 다 약간 귀찮은 문제입니다. 귀찮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아무튼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1, 2, 3번 풀어보시면 되고 1번 사인 곡선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죠? 네, 그래요. 한 5분,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세 문제 다 하고 나서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1번은 뭐 그 치역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A나 B의 숫자 넣어가지고 분류해 보시면 되는 거라서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볼 텐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 문제에서 사실은 제일 큰 교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에서 n 중에서 숫자 3개 선택해서 그 합을 살펴보겠다인데 합이 짝수인 경우, 합이 홀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합이 짝수냐 홀수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제로 그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홀수 몇 개냐 짝수 몇 개냐 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지? 근데 3개를 더해서 홀수냐 짝수냐인데 숫자 3개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셋 다 홀수든지 셋 다 짝수든지 아니면 2개 하나거나 하나 2개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숫자, 문제에 따르자면 1에서 n까지인데 그 1에서 n까지 중에 실제로 홀수와 짝수가 몇 개냐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홀수도 10개, 짝수도 10개 똑같이 있어. 그럼 그 중에 3개를 꺼내서 합이 홀수 될 확률, 3개를 꺼내서 합이 짝수 될 확률, 그 둘이 같아요. 당연히. 계산해보나 마나. 물론 해볼 텐데 해보나 마나 같을 거라고. 홀수가 3개 나올 확률이랑 짝수가 3개 나올 확률이 같잖아. 홀수 2개, 짝수 하나일 확률이랑 홀수 하나, 짝수 2개일 확률이 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으면 3개를 더해서 홀수가 될 확률 2분의 1일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다르면 그때는 손을 좀 대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그래서 거의 노가다나 마찬가지예요. 손대고 푸셔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출발할 때 이 n이란 녀석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거부터 구분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뭐 이거 2k 더하기를 하셔도 되고 빼기를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n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이 안에 홀수도 k개 있고 짝수도 k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n이 2k 플러스 1이면 홀수는 k 플러스 1개,
짝수는 K에 있다 그런 소리가 될 거라고.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가보면 합의 홀수라는 건 홀수만 3개 나오든가 홀수 하나랑 짝수 2개 나오든가 이런 소리니까 전체 경우는 뭐야? 2K개 중에서 3개를 꺼낼 거예요. 그런데 홀수계 중에서 3개 나오든가 아니면 홀수 중에서 하나, 짝수 중에서 2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볼 건데 이거 해보면 뭐 나올 거라고? 2분의 1 나올 거라고요.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빨리 해보면 K가 미지수이긴 한데 오른쪽 아래 숫자가 3, 1, 2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굳이 팩토리얼로 안 하고 그냥 우리 계산하듯이 할 거예요. 분모부터 보면 2K, 2K-1, 2K-2 분모에 3팩 이렇게 들어있고 분자는 K, K-1, K-2, 3, K, K, K-1 분모에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애들 약분을 좀 해볼 텐데 얘 왜 3이야? 3, 2지. 일단 얘 3, 2 여기도 3, 2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서 얘한테 3 하나 이렇게 딱 줄 거고요. 그리고 K, K, K K-1, K-1, K-1 하고 나서 보면 분모의 4에다가 2K-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고요. 분자는 K-2랑 3K가 남아요. 그래서 분자가 4K-2, 8K-4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이 KC3이 왔기 때문에 이거 K에 3보다 큰 거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당연하지. 3보다 큰 거 넣으면 그냥 2분의 1이고요. 3보다 작은 거 예를 들어서 2를 넣을 거야. K에 2를 넣겠다는 건 4까지란 이야기인데 그럼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푸시면 0으로 어차피 날아갈 거라서 똑같이 그냥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n이 짝수일 땐 계산해 보시면 당연히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F3, F4, F5 땡땡땡 해서 F10까지 합을 물어봤는데 이 중에 F4, F6, F8, F10은 다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뭘 찾으면 된다고? F3이랑 F5랑 F7이랑 F9를 찾고요. 나머지는 2분의 1로 끝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홀수인 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말했지만 홀수인 애들은 조금 복잡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계산하는 거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래도 굳이 식으로 찾아보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2K 더하기 1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홀수만 따라 다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홀수 1개에다가 짝수가 2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n이 홀수일 때의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k 더하기 1, 2k, 2k-1 분모에 3, 2 이렇게 들어있고요. 분자는 k 플러스 1, k, k-1, 3, 2 더하기 k 플러스 1, k, k-1 분모에 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도 숫자부터 좀 없애고 3이 이렇게 3 줄 거고 K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K, 여기도 K, 여기도 K 없앨 거고 이렇게 없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분모는 요 2에다가 2K 더하기 1, 2K-1인데 분자는
여기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네요. 똑같이 생겼다, 그죠? 다행히. 그래서 여기다 4 해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요거까지 약분해서 이제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얘가 뭐냐면 n이 홀수일 때 확률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F3 이런 애들은 K에다 이제 1 집어넣어야 되는데 K 1 집어넣으면 어차피 빵이죠. 실제로 생각해보면 1, 2, 3이야. 숫자 3개 중에 꺼내서 홀수되는 경우는 원래 없어요. F3은 0이니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F5부터는 뭐 하면 돼요? K에다가 2 넣으라는 이야기고요. K에다가 3 넣으라는 이야기고요. K에 4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2, 3, 4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 둘 다 합차니까 4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K제곱 마이너스 2다. 그래서 K제곱의 값이 얼마인지 아니까 집어넣어서 빨리 산수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 분자 K도 귀찮으면 뭐 이렇게 떨어뜨려서 계산하셔도 되는데 굳이 숫자 3개만 하면 되는데 빨리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얘는 약간 노가다가 가미된 녀석이고 어쨌든 뭐 결론이 이거인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출발이 이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홀수와 짝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조금 추가적으로 한 스푼 더 얹어가자면 이거. 홀짝의 개수가 같으면 계산해보나 마나 2분의 1이야. 이 정도 직관은 남겨두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3번은 문제는 다 읽어봤을 거고 고민 충분히 했을 테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교점의 개수 2개 이상이면 2개, 3개, 4개를 찾는 게 아니고 빵개랑 한 개를 찾아서 빼야지. 그지? 그럼 교점의 개수가 빵개인 거 좀 생각하기 편하지 않아요? 이거 몇 개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틀릴까 봐 못하는구나. 경우 몇 가지 있어요? 아닌데 그러는 거지? 몇 가지 있어요? 5개 있지, 5개. 마치 정의역 4개, 공역 원소 5개, 1대1 함수 만들 건데 교점이 없다는 거 무슨 얘기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1대1이면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증가함수다 그런 이야기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그냥 이거랑 똑같지. 교점이 없는 건 OC4라고요. 문제 읽어보시면 선분 CD 위에 있는 점 5개 중에 4개 골라야 돼요. 서로 다른 4개가 서로 다른 4개한테 1대1로 대응된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화살표가 2개 나가면 안 돼요. 2개 받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교점이 없다는 건 다 그냥 순서대로 가져가면 된다고. 그럼 이제 교점이 하나인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 얘가 이제 약간 골치 아픈 건데 어쨌든 교점이 생겼다는 건 선분끼리 만났다는 거잖아. 좀 자세하게 볼까요? 선분 둘이 만나서 교점이 하나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꼭 선분 둘이 만나라는 보장이 있어? 셋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넷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선분이 4개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분이 2개 만나서 교점이 되는지 3개 만나는지 4개 만나는지를 다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도식적으로 보면 이런 거지. 2개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3개가 만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또 4개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거 다 따로따로 세야죠. 그래도 얘는 좀 할만하지. 이거는 요거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4개가 선분으로 가고 있는데 2개 잡아서 꼬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져보자면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 3 하면 되죠. 3인 이유는 얘를 꼬든지 얘를 꼬든지 얘를 꼬든지 나머지는 일자로 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얘는 이거 중에서 뭐 3개를 골라가지고 꼭 이럴 수가 없어요. 3개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지금 왼쪽에 제가 그림 이따위로 그렸지만 얘네들은 다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애잖아. 등분한 거니까. 그럼 이 간격이 똑같거든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의 간격도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이 되죠? 오른쪽에 점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요. 왼쪽 편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림 이상하네.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상하네. 뭐 4등분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간격이 똑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야 그래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그죠? 만약에 여기서 얘네 둘이 아니라 얘가 여기가 아니라 이런 데로 와버리면 이러면 이거 한 점에서 안 만나요. 그럴 거 아니야 당연히. 그죠? 그죠? 만약에 얘와 얘가 있고 가운데 있는 애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디 와야 돼? 여기 가운데서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안 된다고. 그렇게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 세 개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여기 연속되어 있는 세 개를 가져와서 위아래 걸 꼬아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져요. 그죠? 응. 그러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 4개는 어떻게 그리지? 하나, 둘, 셋, 그냥 이게 시작. 해서 그림이 얘처럼 그려지려면 요거 3개가 셋이서 자리를 바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경우는 2개밖에 없지. 이렇게 셋한테 가든지 이렇게 셋한테 가든지 연속해서 가야 되니까. 그럼 요 3개가 이렇게 셋한테 간다고 치면 얘는요.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되죠. 2가지가 있어요. 얘 3개가 이렇게 셋한테 간다고 치면 얘는 무조건 1위로 밖에 못 가죠. 하나밖에 없죠. 이거 3개가 밑에 있는 3개로 가면 안 돼. 그럼 얘 올라가면서 다라락 다 만날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 3개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다고요. 2개 더하기 1개 해서. 그럼 이거 3개만 되겠어? 밑에 거 3개도 될 거 아니야. 뒤집어서. 그죠? 그래서 이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총 6가지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아이디어로 얘는 몇 가지 있겠어요? 왼쪽에 있는 4개가 다 등분이야. 똑같이 떨어져 있다고. 그럼 얘네도 다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 몇 가지 있다? 2가지밖에 없다. 위에서부터 쪼로록 4개가 가든지 밑에서부터 쪼로록 4개가 가든지 2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확률 문제야? 그런가 보지 뭐. 예, 그래서 확통이 어려워지면 밑도 끝도 없어요.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아무튼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 듣고 보니 그럴싸하죠?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아, 참고로 분모에 들어가는 건 OP4 하시면 되겠죠? 전체 경우는 4개가 5개한테 네 마음대로 가세요니까 5, 4, 3, 2 이렇게 생겼다고요. 됐죠? 대표 기출 문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건부 확률을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내용 뭐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 자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아, 이건 손으로 좀 쓸까요? 그래도 얘는 좀 중요하니까. A가 조건으로 달려 있는 거고 B의 확률이야. 그죠? 물어보는 건 B의 확률인데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PA분의 PA 교 B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계산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확률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PA를 좌변으로 넘겨서 우리 누굴 찾아요?
A 교 B라는 걸 찾죠. 이건 PA에다가 P, B 바 A를 곱해서 만들었다. 무슨 얘기야? A, B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났고 A가 일어났다고 쳤을 때 B도 일어날 확률. 요거 두 개를 곱해서 두 사건이 다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거 뭐였냐면 독립이라는 거 하나 있었죠. 독립이 뭐였냐면 PB 바 A랑 PB랑 같은 거. A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게 독립이었고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건 이런 거였고.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건이 독립이었으면 A와 B가 독립이면 PA 교 B는 PA랑 PB를 그냥 쌩으로 곱해서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였고 독립이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데 거꾸로 이거 만족하면 두 사건이 독립이기도 하다. 이렇게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건 A,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때 이걸 직접 찾아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걸 직접 찾기가 약간 귀찮거든요. 그리고 얘도 원래 정의가 뭐였냐면 이거였다고요. 딱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조건 확률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이 계산에 보면 이미 곱사건의 확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가지고 독립을 판단하지 않고 뭐로 이거 가지고 독립을 판단했다고요. 그죠? A 확률, B 확률 따로 구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독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립시행의 확률. 요거는 약간 그 이항 정리하고 비슷했던 거죠. 독립시행 n번 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그죠? 그 중요한 키워드는 독립시행이라는 거. 보통은 그래서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동전을 여러 번 던진다든지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진다든지 아니면 추출할 때 복원한다든지 제비뽑기 보고 다시 집어넣고 보고 또 집어넣고 보고 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행이 다 독립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시행 n번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저기 뒤에 우리 이항 분포할 때도 보던 거죠. n번 중에 r번 골라서 일어나기를 r번, 일어나지 않기를 n-r번.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다. 이거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 이거였습니다. 그죠? 아무튼 요 얘기가 조건부 확률에 나와 있고요. 혹시 예제, 유제, 뭐 레벨 1 해야 될 게 있던가요? 딱히 없으면 레벨 1의 6번 잠깐 보고 갈까요? 레벨 1의 6번 그림 보시면 그림이 이제 따라서 그릴 수가 없네. 이렇게인가? 만나야 되잖아. 아니, 그림이 어렵게 생겼어. 자, 이렇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구슬을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서 만나세요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약간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야. A, B, C, D, 여기 P, Q. P에서 공 넣어가지고 B 또는 C를 거쳐서 Q에 도달할 확률. 이 모양의 미로가 있고요. 내가 위에서 공을 떨어뜨리는 거야. 위에서 공을 당연히 중력이 존재하는 세상이야. 이거부터 볼까요? 공을 떨어뜨렸을 때 P에서 공이 Q로 갈 확률 얼마예요? 1이에요. 아니, 공 너무 이 미로를 통과해서 얘한테 갈 거 아니야. 막혀있지 않잖아 어딘가. 그지? 공을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뭐 어쩌고 해서 여기 올 거 아니야. 아니, 밑에 내가 더 그린 거라니까. 밑에 그림을 더 그렸어. 그래서 P에서 Q로 갈 확률은 1이야. 하고 싶은 얘기 말고
P에서 출발해서 B 또는 C를 거쳐서 점 Q에 도달할 확률 얼마냐? 이거 원래 문제 답이 뭐야? 4분의 3이에요. 그럼 이렇게 문제 바꿔놓고 P에서 Q에 갈 건데 B 또는 C를 거쳐서 Q에 도달할 확률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똑같지. 4분의 3이야. 4분의 3이야. 이거 제가 뭐 얘기할 때 했던 거냐면 확률 얘기하면서 이거 했잖아요. P에서 Q로 갈 거야. 여기가 A, B, C, D인 거야. P에서 Q로 갈 건데 B 또는 C를 거쳐갈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전체 경로 중에서 P 거쳐가는 경로, Q 거쳐가는 경로의 개수 가지고 확률을 구했다고. 이 경로 가지고 똑같이 문제 물어보면 P에서 Q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건데 B 또는 C를 거쳐갈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4분의 3이라고 안 나와요. 답이 4분의 3이라고 안 하지. 전제가 다른 거야. 뭐가 달라? 얘는 각 경로를 선택할 확률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전체 경로 중에 B 또는 C를 거쳐가는 경로의 개수. 근데 얘는요.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모서리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각 모서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률이 2분의 1로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경로의 개수 가지고 찾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그림 그냥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건 다시 P에서 Q로 갈 확률 물어봤는데 이런 너무 잔인한가? 이러면 P에서 Q로 갈 확률은 얼마야? (8분의 3) 왜 8분의 3? BC에 갈 확률이 4분의 3. B에서 1로 가면 내려오는데 여기로 가면 못 가잖아요. C도 마찬가지지. 1위로 가면 못 가잖아요. 1위로 가면 가잖아요. 각각의 B, C에서 Q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3에 2분의 1을 곱해서 8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아무튼 맨날 재밌는 거 풀고 싶은데 재미없는 것만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레벨 2. 이거 문제를 좀 읽어보고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역시나 풀어오세요. 주말 동안 열심히. 그래도 조건부 확률은 약간 생각해야 되니까 좀 풀어볼까요?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1, 2, 3, 4 풀어봅니다. 3번만 빠르게 좀 보죠. 동전 하나 던질 건데 동전을 2개 던지는구나. 동전을 2개 던지는 시행을 처음에 할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주사위를 던질 거래요. 그래서 동전을 던질 건데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 주사위 던져서 눈의 수에 1 더할 거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면 한 개 던져서 2배를 점수로 할 거래요. 한 번에서 얻은 점수가 6 이하일 때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왔대요. 그러면 동전 2개 먼저 생각해보면 앞면만 2개 나올 수도 있고 앞면 뒷면이거나 뒷면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만 2개 나올 수도 있는데 얘 지금 앞면이 적어도 한 번이니까 이렇게 갈라지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고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에는 눈의 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할 거고 여기는 눈의 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할 거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점수는 2, 3, 4, 5, 6, 7점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가능한 건 2, 4, 6, 8, 10, 12점이 가능하네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해서 얻은 점수가 6 이하일 때 그랬으니까 6 이하가 조건인 거야. 6 이하인 것만 세상에 살아남았다고요. 그죠?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랑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겠죠. 분자는 그 6 이하 중에서 뒷면이 적어도 한 번.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요렇게가 분자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네요. 이해되죠? 쓰고 나서 보니 얘 빼면 안 돼? 이거 빼면 안 되나? 이거 다 하기 귀찮잖아요. 뭐 분모 계산이야 한다고 치고 하고 나서 요놈 찾으면 안 되나? 별로 무슨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이해되나요? 이게 좀 식으로 써보면 이런 건데 이거 찾으라는 거야. 그지? P, B바 A 찾으세요인데 P, A는 빨간색이니까 뭐 찾으라면 찾을 수 있는데 B를 찾기 약간 귀찮은 거지. 근데 원래 P, B바 A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지금 뭐냐면 A인데 B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가 다시 이렇게 볼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만 표시해서 그런데 빨간색이 사실은 이만큼이잖아. 빨간색이 이만큼이라고. 빨간색 중에 파란색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근데 파란색을 하려면 얘랑 두 번 또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누군데 이거 하나 남아 있다고. 이거에 2, 3, 4, 5, 6이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빨간색 중에 노란색을 찾아. 그걸 찾아서 뒤집으면 되잖아. 뒤집는다는 건 뭔 소리인데? 야, 빨간색 중에 노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파란색을 더하면 얼마예요? 빨간색 중에 빨간색이지. 1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빨간색 중에 파란색을 물어봤는데 빨간색 중에 파란색? 뭐 파란색 구하자면 구할 수 있지만 귀찮으니까 빨간색 중에 노란색 찾아서 1에서 빼자. 그런 얘기죠. 뭐 싫으면 그냥 하고. 빨간색 찾아. 분모에 누가 들어가요? 이거 4분의 3 곱하기 6분의 5. 얘는 4분의 1 곱하기 3개네요. 6분의 3. 얘가 분모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겠다. 그죠? 이게 합이 6 이하일 때. 점수가 6점 이하일 때. 이거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왔을 확률. 이니까 요거 4분의 2 곱하기 6분의 5랑 4분의 1 곱하기 6분의 3.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오케이? 단수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해보시고요. 4번 안 해도 될 것 같고 4번도 그냥 손으로 좀 세셔야 돼요. 판별식 가지고. 그죠? 해보시고요. 5번 같이 봅시다. 집합 1, 2, 3, 4, 5, 6의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그 선택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인 사건을 A라고 할 거래요. A의 원소 몇 개예요? 아니지. A의 원소. A가 뭐라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사건. 이니까 뭐라고? 그지? 20개지 20개. 63. 가능한 경우는 뭐라고? 6개 중에 3개 뽑는 경우 다 찾으세요. 그 얘기잖아. 그지? 63. 그 다음은 4 이상 6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택한 집합의 원소의 최대값이 n인 사건을 Bn이라고 하지. 그럼 B4, B5, B6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소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A랑 서로 독립인 거 종속인 거 한번 찾아보래요. 그럼 독립인지 아닌지는 정의대로 판단하자면 조건부 확률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약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고 PA랑 PB랑 PA, B를 각자 다 찾아서 PA랑 PB를 곱한 게
곱사건 확률이랑 같은지를 확인하겠다고요. 이해되죠? 그럼 PA부터 볼까요? PA는 원소의 개수가 6개인 전체 집합이 있었고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을 선택하는 사건 그걸 A라고 했어. A일 확률이 얼마인 거야 그럼? 전체는 뭐다? 이거다.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6개니까. 그지? 근데 그 중에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3개 꺼내는 거니까. 그죠? 이게 PA가 되겠죠. 그지? 뭐 한 건지 되죠? 그럼 B4 한번 보자고요. B4는 뭐래?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를 골랐을 때 원소의 최대값이 4인 거래. 원소의 최대값이 4라는 건 4는 뽑았죠. 5, 6은 안 뽑았죠. 1, 2, 3은 뽑든지 말든지 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확률로 따져보면 얘도 분모는 이건데 분자에 누가 들어간다고? 얘가 들어갈 거라고. 그지? 4는 있어요. 5, 6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지? 예. 그럼 B5랑 B6도 금세 찾아지겠다. 그죠? 2의 6제곱분의 2의 4제곱 2의 6제곱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 이제 관건은 뭐라고? A교 B4라고.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얘랑 같은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소리야?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제일 큰 게 4야. 원소의 개수가 3개인데 제일 큰 게 4면 1, 2, 3 중에 2개 뽑아야 되네요. 그죠? 1, 2, 3, 4, 5, 6 중에 5, 6은 없어. 4는 데려갈 거고 원소 3개니까 1, 2, 3 중에 2개.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해서 얘인지를 확인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마지막 거 하나 볼까요? 이거? 얘는 제일 큰 원소가 6이니까 6은 데려갈 거고요. 나머지는 있든지 말든지여서 얘가 돼요. 그런데 P, A, 교, B, 6 이렇게 생겼으면 원소 3개 가져갈 건데 6은 데려갈 거니까 6은 데려가고 1, 2, 3, 4, 5 중에 2개 더 데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요 녀석의 확률이 되는 거라고요. 얘네 둘이 곱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6번도 산수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6, 7, 8 해서 뒤에 레벨 3까지요. 쭉쭉. 레벨 3 요거 여러분 공부를 좀 해오셔야 되기 때문에 레벨 3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2번 잠깐 보세요. 레벨 3의 2번 56쪽 말하는 거야. 문제가 약간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게 처음에 풀 때 약간 오해를 해가지고요. 읽어보면 1에서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와 빈주머니가 있는데 상자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이면 상자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내서 이 2개의 공을 주머니에 넣는데요. 근데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줄, 1개의 공을 꺼내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짝수이면 상자에서 남아있는 공들 중에 2개를 꺼내는 거예요. 이미 내가 꺼내서 본 짝수 말고 남은 거 중에 2개를 꺼내는 거라고요. 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 짝수네? 그럼 넣어서 2개를 꺼내나? 그냥 2개를 꺼내나? 아무튼 그 밑에 줄도 마찬가지. 꺼낸 공이 적혀있는 수가 홀수면 상자에서 이제 꺼낸 거 말고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3개를 꺼내가지고 그걸 이제 빈 주머니에다 넣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것만 신경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 레벨 2의 6번부터 해서 뒤에 좀 풀어보시고요. 풀어오셔야 조금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서 푸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틀 남았는데 다행히 통계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RPM 풀어봐서도 알지만 통계는 원래 깊은 얘기가 없거든요. 계산만 드립다 하는 거라서 확률 지나가면 그렇게 어려운 건 많이 없을 겁니다. 주말 동안에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 이틀 동안 완료를 해보도록 하죠.